네,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GDP인데, 그죠?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원계율이고 실질 분기 연간이고, 이거 연간이겠죠? GDP, 영어로 쓰면 GDP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단위가 있습니다. 10억 원 단위인 거죠.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이게 보면 10억, 100억, 1000억, 여기가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10조, 그러니까 72조, 1020억이 되겠죠. 이게 70년대에.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70년부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2019년까지. 이게 이제 GDP 데이터입니다. 자, 이걸로 가지고 이제 연간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연간 경제 성장률은 이제 연간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려면, 그죠?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개 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경제 성장, 연간 경제 성장률 기준. 그래서 71년과 70년 사이의 어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71년의 GDP에서 뭘 하는 겁니까? 빼주는 거죠. 뭐 70년의 GDP를. 그리고 다시 70년의 GDP로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를 하면 이게 71년과 70년의 경제 성장률이죠. 몇 퍼센트입니까? 10.54%네요. 나쁘지 않네요. 그죠? 10.5% 정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마찬가지로 72년과 72년의 경제 성장률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컨트롤 C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쭉 이제 연도별 경제 성장률을 쭉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2019년까지. 그래서 쭉 계산하면 쭉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2019년에서 요 2%라는 거는 2019년과 2018년 사이의 경제 성장률이고, 요 2.9%라는 거는 2018년과 2017년 사이의 경제 성장률이고, 이거는 3.2%라는 거는 2017년과 2016년 사이의 경제 성장률이죠. 자, 이제 이렇게 연도별 경제 성장률이 쫙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대충 이제 보시면 요거는 10.5%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1년과 70년 사이의 경제 성장률, 이거는 72년과 71년 사이의 경제 성장률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거 이제 경제 성장률이지. 자, 이제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되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것만 가지고 다시 여기 가서 삽입 누르셔서 파 차트에 가셔서 여기 이걸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리면 경제 성장률이 나오죠. 자, 이제 여기 근데 여기 숫자가 지금 이게 그거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 차트 그 데이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선택에서 여기 편집에 가셔서 요거를 이 범위를 정해주면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71년부터 2019년까지 정해주시면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그림이 어디에 있죠?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71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간 경제 성장률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좀 보기가 좀 그러면 좀 약간 바꿔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제 빼고 얘를 갖다 넣어보죠.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률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보시면 1970년, 71년부터, 이게 71년부터 70년 사이의 경제 성장률이고 10.5%이고, 여기에서는 2019년과 2018년의 경제 성장률 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때 이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의 성장률이죠. 우리 데이터 구할 때 실질 GDP를 구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실질 GDP에서 나왔죠. 원계열 실질이었죠. 네.
그래서 실질 GDP의 성장률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TV나 신문에서 나오는 경제 성장률은 다 실질 GDP의 성장률입니다. 퍼센티지 증가율인 거죠. 연간. 근데 보시면 이게 한국 경제 성장률을 쭉 보실 수 있습니다. 70년대부터 2019년까지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연간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이제 쭉 변화되어 왔는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때가 언제입니까? 요때가 소위 말하는 외환위기 때입니다. 1997년, 98년 외환위기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확 떨어졌을 때가 요때입니다. 요때는 언제냐 그러면 1980년 이제 그 79년에서 80년 사이 경제 성장률 이제 이때 누가 그 광주 항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제 대통령 시해가 있었던 때가 요때인 거죠. 79년에 그리고 80년에 광주 항쟁이 일어났던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았습니다. 일종의 충격이죠. 일시적인 충격. 그래서 보시면 이 전후로 비교해 보시면 혹은 뭐 90년대 전반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때는 90년대 초반 이전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요거 빼고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수준 혹은 8% 9% 정도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IMF를 거치면서 요런 걸 이제 기저 효과라 그러는데 이런 거 빼고 최근 이렇게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쭉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연평균 성장률이 4%도 안 될 겁니다. 최근에는 더 많이 2000년 10년부터는 성장률이 더 정치되어 있죠. 이때는 한 3%. 이때가 지금 보시면 3.2%죠. 그렇죠? 3%보다 떨어지고 지금 최근에 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좋아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더 떨어지겠죠. 그렇지? 어쨌든 이걸 보시면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 한국의 2000년대의 이 저성장, 이 1990년대 이전에 90년대 초반 이전의 고성장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왜 이때는 성장률이 높았고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볼 필요가 있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장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득 증가율이 그만큼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건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의 지금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침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개개인들의 소득의 증가율이 그만큼 이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한 나라 경제를 볼 때 대표하는 이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경제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TV나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OECD 경제 성장률 뭐 많죠, 그죠?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 나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라고 숙제도 한번 내볼 예정입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인데 이거 물가 상승률인데 하나는 이제 요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해서 나오는 물가 상승률이고 연간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고 60 몇 년부터 2010 몇 년까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GDP 디플레이트를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 볼 수 있겠죠. 어디 가서 데이터를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간편 검색에 가서 보시면 여기 7번 물가라고 있죠. 물가에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죠.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 전국계 있고 전국 특수분류가 있는데 이쪽에 전국을 하나 누르면 총지수가 나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여기에 각각의 어떤 여러분들 경제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죠. 구체적으로 식료품에 대한 물가지수, 주류나 담배값, 오디오 신발, 주택, 수도, 전기, 연료,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민 문화, 교육,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 음식, 숙박, 그다음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물가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 총지수만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게 월별로 나온다 그랬죠. 월별로 나오는데 이게 너무 월별로 하면 복잡하니까 연간으로 보죠. 연간으로 해서 65년부터 2019년까지 다 한번 볼까요? 다 한번 보죠. 이렇게 하면 쫙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그러면 다시 이것도 자료받기 누르면 여러분들 이제 파일 선택해서 이렇게 조성 내용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똑같이 이것도 계산하시면 되겠죠. 엑셀에서 이제 내용이 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 관련되어 있는 이제 주식들입니다. 주석 설명인 거죠. 물가지수 관련되어 있는 것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자, 이게 이제 65년이고, 65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2.8입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계산할 때 물가지수니까, 그죠? 소비자 물가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미 경제원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다시 설명 안 드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하려면 기준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준연도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15년이 기준연도가 되겠죠. 그래서 2015년에 그 기준으로 해서 물가지수가 이렇게 쫙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2015년에 100인데 1965년은 2.8이니까 그죠? 이 차이가 얼마입니까? 65년하고 그 2015년에 보면 100 빼기 2.8이죠, 그지? 2.8 나누기 다시 2.8 하면 곱하기 100 하면 그러면 3,471%가 이제 65년에 비해서 2015년의 물가가 3,471%가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배수로 따지면 약 한 35배 정도가 물가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 65년과 2015년에 비교해보면 65년에 비해서 2015년에 똑같은 물건이 몇 배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입니까? 약 한 35배 정도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65년에 비해서 2015년에 뭡니까? 그 생활비가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는 생활비가 약 35배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연간 물가 상승률을 제가 이제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려면 65년부터 한번 볼까요? 19년까지 있는데 매년도에 이렇게 적어놓고 65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려면 연도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66년하고 65년을 비교해보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65년에 비해서 65년에 물가가 몇 퍼센트 상승했는지 보려면 66년 물가에서 65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빼주고 다시 65년 소비자 물가 지수로 나누어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이제 몇 퍼센트가 증가했는지 알 수 있죠. 약 한 11.3% 정도 증가했네요. 이때는 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모든 연도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쭉 이제 물가가 몇 퍼센트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9년하고 2018년 사이에 물가는 0.4%밖에 안 올랐네요. 2018년하고 2017년 사이에 물가는 1.5% 올랐고 1.9%, 1%, 0.7% 이렇게 올랐네요. 요걸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앞에다 좀 적어보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게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그죠? 요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죠.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 예, 다시 가서 다시 우클릭 하시면 여기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 여기 편집에서 다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시는데 66년부터 2019년까지 선택하시면 나오겠죠. 예. 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66년 실수했네요. 다시 데이터 선택을 하고 편집해서 66년부터 2019년까지 놓고 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왜 그러죠? 네, 됐네요. 자, 이제 그러면